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대선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척 불안하고 이번에도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막판에 저것들이 막판에 어떤 이상한 단일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 진영의 희망을 꺾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내란 세력의 윤석열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막 김건희도 이 조사특검 대상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조국 대표, 송영길 대표도 여전히 정말 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질 않나. 정말 많이 신경 쓰이고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루하루 1초 1초 가는 것이 정말 막 벌 받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일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예, 정말 이 세계에 이렇게 즐거울 때가 있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마음대로 누군가를 욕하고, 없는 사실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 제가 참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하버드 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를 나왔다. 금속공학과를 나왔다. 그 다음에 그 김문수라는 후보가 경영학과를 나왔다. 서울대학교에.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국제적인 안목이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만은 없습니다. 그런 거 개불.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선거인수 현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대하고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17.2%, 19.6%. 요번에 4,439만 1,871명이라 그래요. 18세에서 19세에는 2.0%, 여기 28%, 33%, 요 둘이를 합치면은 한 36.8% 정도에서 40대, 50대가 제일 많다. 40대, 50대가 투표에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60, 70대는 투표장에 많이 가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40대, 50대는 한창 사업이 바쁘고 장사가 바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가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저는 대선 승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름길. 예, 여기 혐중 시각으로 친중 프레임을 씌운다. 여러분, 이준석이 1차 토론, 2차 토론에서 계속 혐중, 예, 이재명 후보는 친중이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웁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FM 코리아에서는, 펜코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노무현을 편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예, 여기에 천하람이가 뭔가 뭐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안정성 비판은 부적절하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과연 중국은 문제의식이 중국은 대만을 쳐들어갈 것인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도대체 그게 무슨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과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김문수, 이준석. 원전의 비중을 더 낮춰야 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입니다. 자, 중국 원전이 일본 후쿠시마보다 1000배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 다롄으로부터 중국 하이난 섬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부는 완전히 원자력 발전소 덩어리입니다. 이게. 중국 동부는 중국의 원양 해운이 다 머무르는 그 해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하는 하나의 그게 되죠. 여기에는 영어고요.
중국 동해안에 집중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7개. 1, 2, 3, 4, 5, 6, 7.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예. 양장, 텐완, 타이산, 쓰다오완, 산먼, 친산, 닝더, 링아오, 홍옌허, 하이양, 푸칭, 팡자샨, 팡청강, 다야만, 창장. 요래 가지고 무려 1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이준석 후보는 요렇게 15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중국 동쪽에 몰려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느냐? 일본 거만 위험하다고 하는 여기 보세요. 일본 원자력 발전소. 도모리, 히가시도리 이러면서 쭉 나오는 일본 거만 왜 위험하다 하느냐? 따라서 이재명은 친중이다. 아, 정말, 아니,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 때에 한번 수소 폭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르노빌도 원자력 발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터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북한의 원자력 발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매우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한 번만 사고가 나면 거기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못 써요. 이제 우리나라가 땅이.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좀 지양하고 풍력, 태양력, 조력, 화력 이런 식으로 점차 옮겨가는 것이 바로 그런데 원자력 발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그 싼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비싼 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전기료가 비싸질 것이다. 여러분, 전기료 비싼 게 문제가 아니죠. 원자력 발전이 한번 터지면은 그냥 그걸로 우리나라는 끝이에요. 끝. 아시겠어요?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이 어디 안전하다고 안 여겨져서 터졌습니까? 특히 일본이 안전하다고 안 여겨져서 터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친중이라는 소리까지 합니까?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점점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을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이런 바닷가에 지을 게 아니라 서울에 지으세요. 김문수, 이준석 말대로 그렇게 안전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의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은 대만을 꼭 쳐들어갈 것인가? 저는 쳐들어갈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 쳐들어가게끔 국제사회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쳐들어가게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서남아시아 1대1로 프로젝트 여러분 여기 중국의 시안으로부터 쿤밍으로부터 해가 윈난성 쿤밍 여기에서 미얀마 만달레이를 거쳐서 차우퓨 그리고 여기 카슈가르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파키스탄을 거쳐서 여기 과다르 항구까지 내려오는 1대1로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중국의 여기 센가쿠 열도, 다오위다오, 그 다음에 여기 남중국해 문제, 여기 대만하고 중국이 요런 양안 관계 아닙니까? 이쪽에 해안, 이쪽에 해안. 야, 여러분, 이 양안 관계라는 게 세계 최악의 외교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1대1로 해상 프로젝트하고 여기 미국 중심의 쿼드가 있어요.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요렇게 쿼드가 있고 여기에 해상 실크로드 1대1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겹쳐요.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겹치느냐? 중국, 대만 여기에서 겹칩니다. 남중국해 여기에서. 겹치다 보니까 미국의 방어막을 중국이 뚫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그러다 보니 중국은 만약에 대만을 저가 쳐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만을 쳐들어간다 생각했을 때 대만에 그 쳐들어가면 요 쿼드 요 중심 지역이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요 항로가 정확하게 막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막힌 순간에도 끊임없이 미얀마, 중국 송유, 원유도 공급받아야 되고 가스관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요런 미얀마,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는 것을 뚫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중국이잖아. 여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하고 딱 여기가 중국 아닙니까? 여기가 잠무 카슈미르의 악사이친이라는 중국 영토입니다. 요래가지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까지를 경제회랑을 딱 뚫어놔야 돼. 그래야만 에너지 공급을 다 받으면서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공급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돼? 중국하고 타이완이 무리 없이 경쟁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여기 미얀마에는 지금 그래서 군사 정권의 쿠데타를 일으켜놨어. 쿠데타를 일으켜놨는데 미얀마 국민들이 선뜻 승복을 안 해요. 전부 다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르라는 곳은 발루치스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여기 이거는 요 보시면 2019년 요 기사죠. 독재 없고 착취했는데 중국 미얀마 민주화의 몸 낮추기. 2013년과 2014년에 쿤밍에서 루이리를 거쳐 만달레이와 차욱퓨까지의 어떻게 돼요? 에너지, 그 석유, 그 다음에 가스, 송유관을 다 뚫어놨어. 그리고 2013년부터 이게 가동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민단체 보상운동과 반중 시위를 벌여요. 군부 독재 때는 이거 뭐 금방 없겠지 했는데 민주화 정권 아웅산 수치가 한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중국말을 미얀마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미얀마 중국 자 2018년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2021년에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2019년 중국 지원 사업 대폭 축소할 듯 1대1로 토휘청 미얀마가 저 차욱퓨 사람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차욱퓨의 다나르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심해 항구를 뚫어가지고 에너지를 송수신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수출하고 에너지를 수입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미얀마가 좀 더 내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짜욱뷰 포트 여기에 사업 규모가 처음에 8조 2천억을 잡아놨는데 1조 5천억을 줄어드는 빚더미 스리랑카 한반토타 반면교사 미얀마 국제 컨설팅 거쳐 재검토 사업 개시 시점 연기 불가피 그래서 일으킨 게 미얀마
군사 쿠데타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그거를 지원했다라는 얘기예요. 야, 이거 민주화 해보니까 안 되겠다. 1대1로 사업에서 도저히 손해가 너무 크다. 미얀마의 군사정권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해서 부정선거를 빌미로 군사정권이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차욱표. 그래서 차욱표에 그 동원됐던 인부들 중에 로힝야라고 하는 세계적인 배신자 그룹, 1890년부터 1946년까지 미얀마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영국 지배할 때에 영국이 자체적으로 미얀마에 감시 인력을 보내가지고 통치하기에는 영국이 너무 식민지도 많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 아라칸에서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쪽 애를 데려와서 그 민족에게 실권을 주고 미얀마족을 수탈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독립하고 난 다음에 미얀마족은, 버마족은 어떻게 됩니까? 로힝야족만 죽이면 되거든. 로힝야족에 대한, 로힝야족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걸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50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고 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 중국에서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로힝야는 불쌍한 사람, 로힝야는 오고 가도 못하는 사람 이라면서 과거를 하나도 밝히지 않고 현재의 불편한 것만 얘기합니다. 마치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전작년이 지금 뭐 4, 5선을 맡고 왜 시위를 하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4, 5선을 맡고 시위를 하는 그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 시위하고 있는지는 말을 안 해.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힘드는지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를 보고 국제적인 안목이 전혀 없다. 국제적인 안목에 로힝야 같은 문제는 과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약소한 사람들, 약자들을 이해하는데 그 근본 원인부터 알고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 준서가? 자, 그리고 파키스탄 쪽 보겠어요. 파키스탄은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잠무 카슈미르라고 요번에 파키스탄하고 난리치기 던 곳 보이시죠? 요 잠무 카슈미르 여기부터 길기트 파키스탄까지가 어떻게 돼요? 파키스탄의 영토고 여기 악사이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지역입니다. 중국 지역이 왜 있느냐 하면 인도에 중국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인도는 중국을 싫어하죠. 근데 파키스탄은 중국을 좋아해. 왜? 저거를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파키스탄 이 도와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요 시르탄, 발루치스탄, 요 판즈거 요 가운데에 있는 과다르 항구. 아까 보여드렸던 과다르 항구를 보여줘. 이 과다르 항구가 발루치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이 밑에 오만까지 모조리 5개 나라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만의 영토였는데 그 다음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뭐냐, 파키스탄이 일방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즉 영국이 이거를 빼들었다가 파키스탄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루치스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루치스탄 사람들은 반중 정서가 정말 강합니다. 왜? 자기들을 핍박하는 파키스탄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제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게 오로지
타이완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 미얀마 회랑, 그 다음에 파키스탄 회랑. 그런데 여기 과다르 항구가 뭐라고요?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만달레이는요, 하고 차옥표는요,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 어느 쪽도 절대로 중국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독재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을 아무리 밀어줘 본들 민주화의 바람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아무리 밀어줘 본들 과다르 항구를 먹으려고 아무리 밀어줘 본들 발루치스탄의 독립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여기 여기 이란이 있고, 여기 오만이 있는데, 어디 함부로. 그러니까 이런 분쟁은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죠. 중국으로 하여금 못 나오게 만들, 이 인도양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해도요, 타이페이, 대만의 이 항로를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국으로, 미국, 일본으로 가는 이 항로를 쥐고 있는 한, 여기서 한국이 막죠. 여기 일본이 막죠. 여기 대만이 막죠. 그 다음에 여기 인도양은요, 여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이 막고 있죠. 여기 미얀마의 미얀마 민주화 세력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아무리 진출하려고 해도 저 세력들이 막고 있고 저거를 미국과 영국이 측면 지원 사격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자,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타이완 무력 시위, 해상 공중훈련, 쌍용 화력 조직해 시험 사격. 여기 포위가 안 되는 게 요 진먼 항구 제일 안쪽까지 대만 영토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국 남중국해 분쟁이 다시 드러나오죠. 남중국해는 중국이 이 빨간 해안선을 전부 다 저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브루나이도 있고요. 여기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요. 대만도 있습니다. 우자잔 말입니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자기의 영해를 이게 spreadly in island dispute 필리핀, 말레이, 브루나이, 차이나, 베트남 5개 나라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쪽하고 이쪽이 A 방향에서 전쟁을 하나 하려고 하니까 배후에서 이 전쟁을 할 동안에 에너지를 충분히 이 전쟁을 할 동안에도 에너지를 배급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배급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파키스탄 쪽으로 하나 나가고 또 하나는 미얀마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 2개만 자유롭게 뚫리면 타이완을 쳐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처럼 여기 과다르, 차옥표 요렇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 발루치스탄 독립운동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쳐들어갈 거냐라는 말에는 쳐들어가고 싶은데 쳐들어가기 위해서 국제적인 여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저 끝에 2개에서 어떻게 돼? 발루치스탄 독립운동 그 다음에 그 미얀마
민주화 시위 요 두 개가 딱 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뚫리면 중국은 대만으로 쳐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개가 뚫리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러니 윤석열이한테 후보 시절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미얀마가 그렇게 한 것은 중국이 뒤에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중국하고 반대하는 협중 정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얀마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좀 더 의논해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때요? 아니 그렇게 먼 나라까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준석이도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며. 세계사에 그렇게 밝다며. 뭐 한니발 포에니 전쟁 이런 거 그렇게 밝다며. 로마사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지가 왜 이거를 발루치스탄 뭐 미얀마 이런 걸 왜 얘기 못해? 왜 그냥 협중이라고 갖다 붙여요? 여러분 중국하고 타이완이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는 자동방으로 쓸려 들어갑니다. 왠지 압니까? 저 타이완 앞바다가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각종 수출 물자, 수입 물자의 80%가 거기를 지나간다고요. 우리나라는 비싼 관세를 물면서까지 그 수출을 해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가야 돼.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 북한은 어떡할 건데? 그럼 전쟁이 절대로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미얀마에 반드시 아웅산 수지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파키스탄도 발루치스탄의 독립운동가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하고 영국이 어떤 대책까지 세우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인도양 한가운데 몰디브 바로 밑에 어디에 디에고 가르시아. 여러분 미국과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여기가 디에고 가르시아가 이런 전경을 가지고 있어요. 공군과 해군 기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양과 미들 이스트 아시아 중동아시아를 전부 다 도감청할 수 있는 미군 기지라고요. 디에고 가르시아.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 지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중국 저거가 과다르건, 차옥퓨건, 어디요? 여기 한반 토타건, 스리랑카에 어떤 곳에다가 기지를 건설해도 전부 디에고 가르시아 손바닥 아닙니다. 위치가 여기잖아, 여기. 인도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만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중동아시아부터 여기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다 하나의 정보망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걸 중국이 알기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중국을 바로 견제할 수 있는 누구가 있습니까? 평택 기지가 있어요. 평택 기지에. 평택 기지가 있다고. 평택 기지만큼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평택 기지에 미군, 그리고 미군 가족, 미국 국무원 이래가지고 전쟁 나면 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이 애들이 지금 42,000명이 있어요. 42,000명.
42,000명, 병력수 2020년에 42,000명, 지금은요 43,000명. 그렇기 때문에 평택기지에 오죽하면 우리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택기지 월세를 받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깡으로 덤비자고. 그런 깡을 우리가 좀 배워야지. 어떻게 해서 이준석이처럼 미국에 우리가 무조건 굴종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 그러는 게 일본은 그렇게 까면서 중국을 안 까는 거는 친중이다. 사람들의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예? 아이고, 디에고 가르시아. 여러분, 태평양에 하와이가 있다면, 그리고 괌이 있다면, 그리고 오키나와가 있다면, 인도양에는 요거 하나로 다 돼. 디에고 가르시아. 디에고 가르시아는 평화롭게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도 차고스 제도라고 해서 그 원주민들이 다 있었거든. 그 사람들을 영국이 쫓아낼 때 신사적으로 쫓아냈을 이유가 없죠. 몰디브나 마다가스카르, 코모로로부터 코모로에게 어떻게 돼? 막 짐 떠넘기듯이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300명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에고 가르시아가 지금 영국과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영국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과다르 항구건 한반토타건 차옥퓨건 중국이 무슨 난리를 쳐도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나는 이준석이 토론을 해서 이런 거를 TV 토론에서 내비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제가 1차 TV 토론 마치고 나서 이준석이한테 깊은 실망을 했다 하니까 이제야 깊은 실망을 했군요. 한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한테. 나는 이미 이전에는 실망을 할 만큼 다 했어요. 나는 이준석 옆에 있는 김성렬이하고도 내하고 잘 알아요. 여러분, 실망을 다 했는데 뭔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과다르 항구에 대한, 아니면 차옥표 항구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좀 자아가 국내 정치에는 매우 재수가 없고 이렇지만 뭔가 좀 국제 정치를 보는 안목은 남다르지 않겠나.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두 번의 정치 분야, 사회 분야 토론에서 저런 얘기가 한마디로 나왔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9일을 남겨놓고 국제정세 이준석이가 꼭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따라서 깊은 실망과 함께 나는 이준석이를 찍을 일이 없다 라는 거를 김문수는 원래 모르고요. 오늘의 두 가지 포인트. 여기 여러분, 이 지도 과다르 파키스탄, 그리고 미얀마의 차옥퓨. 하나는 중국이 저 타이완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송수신로를 그 싱가포르의 말루카 해협을 통해서만 일변도를 했는데 저거를 송수신을 에너지 송수신 에너지 가스하고 석유를 수출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에서 미얀마 민주정부가 자꾸만 어깃장을 놓으면서 결국에는 미얀마 군사정부로 돌려버렸다. 역사를 반동으로 거꾸로 돌렸다. 그 다음에 여기 과다르 항구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파키스탄에 대항해서 벌어지면서 계산대로 안 됐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요, 디에고 가르시아 항구. 디에고 가르시아 섬. 여기에 있는 미군, 영국군 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9세기에, 소련이 인도양과 그,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를 영국이 다 털어막았거든. 인도 뭐 이런 데 다 하고, 그 다음에 크리미아 반도, 얄타 전쟁 이런 데서,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 이런 데서 다 안 되도록 다 틀어막았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The Great Game이라고 합니다. Great Game. 예. 그 Great Game이 20세기에 와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소련의 바톤을 어떻게 돼요? 중국이 이어받아서 어때요? 더 그레이트 게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과다르 항구와 자욱표 항구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북부에 있는 훈춘 이쪽을 국경을 뚫어가지고 그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다 막아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두만강 하구를 중국이 좀 나가자 그랬는데 북한에서 이걸 알고는 어떻게 돼요? 아니, 돈 더 내놔라. 돈 더 내놓지 않으면 이거를 절대로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과다르 항구 그리고 차욱표 항구로 더욱더 매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막고 있다 이 말. 중국이 타이완을 쳐야 되는 이유는 꼭 쳐야 되는 이유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여기 보세요. 이거를 보셔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대륙붕입니다. 수심이 200m 안쪽이다 이 말. 여기서부터는 원양입니다. 여기 대륙붕을 중국은 다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타이페이를 꼭 쳐야 돼요. 이 차이니스 타이페이를, 타이완을 꼭 쳐야 되는데 어디가 막고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완도 세계 10위의 해군력을 가지고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쳐야 되겠는데 이걸 바로 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랬다가는 한 4개 나라가 다 달라들면 어떻게 미국까지. 그래요. 어떻게 돼요? 미얀마, 파키스탄 이래가지고 에너지 수송로를 딱 뚫어놓고 그 다음에 타이완을 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이거 계략을 다 알기 때문에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 그 다음에 그 소수 부족 세력들이 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지원하고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서 수시로 정보를 체크해서 알려줍니다. 미얀마 민주화 세력들에게. 그 다음에 그 발루치스탄 과다르항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러니까 중국은 절대로 타이완을 아직까지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못 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양자강을 경계로 해서 남중국과 북중국,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5호 16국 시대의 중국으로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대선 D-9를 앞두고 9일 앞두고 이제는 국제 정세를 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국내 정치를 많이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일 빼고 제가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매불쇼에서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개인 방송으로는 화요일 그리고 매불쇼에서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국제정세 저하고 같이 보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